예, 달려볼까요? 뜬금없는 쌈밥 먹방입니다. 자, 각종 사건 사고로 구설에 올라서 이 방송 활동 전면 중단을 선언한 이 더본코리아 백종원 대표. 그런데 정말 생각지도 못했던 곳에서 뿅. 자, 먼저 영상 만나보시죠. 요걸 넣으셔도 되고 추가로 해물쌈장을 시켰다면 요게 더 맛있습니다. 요거. 언제 봐도 정말 먹음직스럽게 진짜 드시는데요. 여기 어딘가요, 근데? 네, 한국은 아니고요. 대만입니다. 농지법 위반, 원산지 표기 오류, 실내 고압가스 사용 등 각종 논란을 겪었었죠. 더본코리아의 백종원 대표. 논란 이후 지난 5월 촬영 중인 프로그램을 제외하고 모든 방송 활동을 중단하겠다고 선언했는데요. 4개월 만입니다. 최근에 대만의 한 방송에 출연해서 쌈밥을 먹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대만의 매장을 방문해서 직접 쌈 싸 먹는 법을 시연하고 이 얇게 썬 우삼겹 메뉴와 특제 해산물장을 소개하면서 식당과 한식을 홍보했는데요. 인터뷰를 통해서 현지 한식 사업 계획을 밝히기도 했습니다. 자신을 둘러싼 논란에 관한 질문은 피해간 걸로 전해졌는데요. 이 영상이 공개되자 누리꾼들은 한국에서 방송을 중단하더니 해외에서 다시 시작했냐 이런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방송 활동 않겠다고 했던 거는 우리나라 한정이었다 뭐 이런 얘기인가요? 네, 그런 거는 아니라고 합니다. 더본코리아 측은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요. 백 대표가 해외 출장 중에 그쪽 방송국에서 인터뷰 요청이 와서 인터뷰를 해주면서 한식 소개를 한 거다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10월 초까지는 동남아를 갔다가 그 후에는 미국도 가고 중국도 갈 예정이다라고 밝혔고요. 그리고 지금 뭐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는 그 넷플릭스의 흑백요리사 2는 넷플릭스 쪽에서는 예정대로 진행된다. 시청자의 몫으로 평가는 남기겠다라고 밝혔습니다. 그것은 아마도 국내 복귀도 안 하지는 않겠다는 뜻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들기도 합니다. 그렇군요. 예, 알겠습니다. 다음 이어갑니다. 이거 충격적입니다. 나체 절도범. 자, 영업이 끝난 식당에서 벌어진 매우 충격적인 상황. 제보 영상 만나보시죠. 자, 새벽 시간 아무도 없는 식당 문이 저렇게 끽 열리죠. 자, 잠시 후 주방 구석에서 등장하는 저 남성. 자, 쭈그려 앉아서 주변을 둘러보더니 스르르르르르르르르르 일어나서 걷는데 설마 나체? 저 나무님 뭐? 자, 실오라기 하나 걸치지 않고 식당 주방에 침입해서 냉장고 문을 슬쩍 열어보더니 바로 그때 CCTV가 날 찍고 있네. 와서 손으로 차 카메라 렌즈를 퍽 돌려놓는데요. 저는 어쩔 수 없이 저 원본 영상을 볼 수밖에 없었는데요. 덕분에 오늘 저녁을 못 먹을 것 같습니다. 참 괴상한 일이 정말 끊임없이 벌어지는 것 같습니다. 3일 전에 제보자가 운영하는 서울 강서구의 한 무한리필 고기 식당에서 고깃집에서 벌어진 일인데요. 새벽 3시 30분경이었습니다. 이 남성이 아무도 없던 식당, 여기에서 이어진 비상구로 침입을 한 거예요. 그리고는 놀랍게도 완전히 아무것도 입지 않은 나체 상태였습니다. 다 벗은 상태였고요. 이 주방에 들어와서 냉장고를 열어본 다음에 주변을 보니까 카메라가 찍고 있는 게 보인 거죠. 그래서 그 카메라를 이제 방향을 돌려서 자기를 찍지 못하도록 이렇게 조치를 했고요. 그 다음에 훔쳐갔습니다. 술 훔쳐가고요. 고기, 채소 이런 거 훔쳐갔는데 그날 저녁에 이 제보자가 식당에 출근해가지고 봤더니 카메라가 돌아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좀 이상하다 싶어서 이 영상을 확인해 봤더니 놀랍게도 이렇게 나체 상태의 도둑 사진이 확인돼가지고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박 변호사님, 네. 이 터미네이터 보면 티천이 이제 미래에서 와가지고 딱 저러고 일어나가지고 배고프니까 막 여기저기 뒤지고 그러잖아요. 그런 상황이면 그나마 이해할 수 있고 이해가 안 되죠. 야, 절도범이 이렇게 벗고 나서 나체 상태로 절도를 한다? 납득하기 어렵고 일단은 지문 채취는 했습니다. 그래서 찾아낼 수 있을 것 같고요. 비상구로 지금 들어간 건데 비상구 들어오려면 수풀도 있고요. 담을 또 넘어야 들어올 수가 있습니다. 근데 밖에서는 또 어떻게 된 건지 아니면 들어오기 직전에 옷을 벗고 또 안으로 들어왔는지 뭔지는 몰라도 너무나 놀랍다. 절도 좋은 건 아니지만 옷 입고 절도해야 되는데 굳이 나체로 절도를 하느냐. 좋은 건 아니지만 납득하기 어렵다고 합니다. 옷 입고 옷 입고 절도는 안 되죠. 옷 입고 해도 안 되고 안 됩니다. 아무튼 하지만 좋습니다. 분명 잡힐 거예요. 자, 다음 이어갑니다.
자, 사진 속 로제만 쏙입니다. 자, 영국 유명 패션 매거진 공식 SNS에 올라온 어느 사진이 지금 논란이 한창입니다. 만나보시죠. 자, 프랑스 파리에서 열린 한 명품 브랜드 행사장에서 찍힌 사진인데요. 가수 저스틴 비버 아내, 뭐 헐리우드 배우, 뭐 또 영국 싱어송라이터 누군지도 모르겠어요. 아무튼 그렇게 셋이 나란히 서서 찰칵을 했는데 어라? 원본 사진 속엔 맨 오른쪽 한 사람이 더 있으니 바로 블랙핑크 로제 씨입니다. 알고 봤더니 넷이서 찍은 사진을 로제 씨만 뚝 잘라서 저 엘르죠. 그냥 다 나왔으니까 말씀드릴게요. 저기다 사진을 올려. 아니 이게 뭔 조화야 이게. 아니 솔직히 저 4명 중에 로제 씨가 제일 유명한데. 그렇죠. 사실 이유에 대해서 뭐라고 단정 지을 수는 없는 상황이지만 로제 씨가 인종차별을 당한 게 아니냐는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자, 일단 저 행사 현지 시각으로 지난달 29일 프랑스 파리에서 열린 한 명품 브랜드의 2016 SS 패션쇼 현장입니다. 행사 후에 블랙핑크 로제 씨가 영국의 싱어송라이터 찰리 XCX 그리고 모델 헤일리 비버 또 모델 겸 배우 조이 크라비츠와 함께 이렇게 넷이서 사진을 함께 찍었는데요. 그런데 영국 패션 매거진에서 넷 중에 로제 씨만 오려내고 나머지 3명만 나오게 해서 공식 SNS에 글을 올린 겁니다. 이 로제 씨 2020년부터 이 브랜드의 글로벌 앰버서더로 활동을 해왔거든요. 브랜드의 아주 상징적인 이미지로 큰 활약을 해왔는데 이렇게 쏙 빼고 사진을 올린 걸 두고 앰버서더로서 공식 초청된 인물을 무시했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로제 씨 말고 나머지 3명은 저 브랜드 공식 앰버서더도 아니래요. 그냥 온 거야. 근데 저 사람들 사진만 찍어놓고 정작 앰버서더는 잘라냈어. 아니 이게 뭔 조화야 이게. 인종차별이 아닌가 이렇게 의심이 들 정도고요. 뭐 니들이 뭔데 죄송해요. 이런 행동을 하냐. 근데 여기뿐만 아닙니다. 또 있습니다. 박 변호사님. 이 4명 중에 아는 사람 로제 씨 말고 있어요? 없어요. 저는 상관도 없으면 저 사람들이 뭐 하는지 관심도 없습니다. 그냥 외국인이다밖에 모르겠어요. 근데 여기뿐만 아니라 싱어송라이터인데 찰리 XCX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 제가 누군지 정확하게 모릅니다. 자신의 SNS에 로제하고 찍은 사진을 검게 음영 처리한 걸 올려놨습니다. 그래서 논란이 되니까 나중에는 어쩔 수 없이 둘이 막 친한 거를 또 찍어놨다고 해요. 올렸다고 해요. 결국은 이거 인종차별한 거 아니냐라고 비판이 되고 있고 일단은 아이고, 박 변호사님 네. 봐봐. 로제 씨만 지금 검게 이렇게 해놨어. 지금 다 저런 상황이거든요. 일부러 검게 한 건지 못하게 한 건지 어쨌든 가장 문제가 이게 좀 아직 그 매거진에서 공식 입장은 나오지 않고 있는데 국내의 팬들은 대부분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로제 어디 있냐? 인종차별 같다라고 비판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좋습니다. 마지막 사연으로 가보죠. 결혼식 올릴 거지? 자, 집단 지성의 판단을 받아보고 싶으시다면서 제보해 주신 사연 함께 들어보시죠. 안녕하세요. 평범한 30대 중반 여성입니다. 저는 남편과 7년 연애를 하고 3년 전 혼인신고 후 함께 살고 있는데요. 저와 남편 모두 결혼에 대한 로망이 딱히 없어서 결혼식은 패스했습니다. 결혼 사진도 뭐 지인을 통해서 간단하게 찍었고 결혼 반지도 소소하게 했어요. 워낙 오래 연애를 한지라 양가 부모님께서도 처음에 혼인신고한다고 했을 때 뭐 별말 없이 너희끼리 잘 살아라 하셨고요. 그렇게 지금까지 부모님들께 돈 한 푼 받지 않고 신혼집을 꾸려서 3년간 잘 지내왔습니다. 그런데 요즘 들어서 갑자기 시어머니께서 저희를 볼 때마다 늦게나마 결혼식을 하라는 압박을 주셔서 고민입니다. 저는 위에 오빠가 있는데요. 오빠가 이미 결혼을 해서 저희 부모님은 뭐 결혼식에 대한 아무런 말씀이 없으세요. 근데 남편은 첫째고 남동생과 10살 터울이라서 동생이 결혼을 하려면 좀 멀었거든요. 올해 설날부터 결혼식 얘기를 하시길래 지금 이직한 지 얼마 안 돼서 결혼식 준비하기가 벅차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 뒤로 만날 때마다 이제는 회사에 적응하지 않았냐며 남의 자식들 결혼식 갈 때마다 억울하다고 하시는 거예요. 저와 남편 둘 다 내향적인 성격이라 남들 앞에 서는 것도 정말 싫어하고 이미 친구들도 다 저희가 결혼한 걸 아는데 굳이 축의금 받으려고 결혼식 하는 것 같아서 부담이 되기도 합니다. 다가올 추석에 시어머니께서 또 결혼식 얘기를 꺼내실 텐데 대체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예, 기다리고 기다리셨던 부처 핸즈업 타임 6천여 분의 우리 가족 여러분들 채팅창에 OX로 함께 참여해 보시죠. 먼저 사연자 며느리입니다.
어머님, 저희 고민 좀 해봤는데요. 결혼식 좀 아닌 것 같아요. 저희 벌써 결혼 3년 차예요. 갑자기 식 올린다고 하면 주변에서도 괜히 오해하고 흉도 볼 것 같아요. 가까운 지인들한텐 진작에 다 축하도 받고 선물도 받았는데 이제 와서 굳이. 그리고 오빠나 저나 회사 일로 바빠서 그런 일로 신경 쓰고 싶지 않거든요. 동그라미. 좋습니다. 예, 다음은 시어머니예요. 아이고 참말로 넌 친구 집 거실에 걸린 결혼식 사진 보면 부럽지도 않냐? 웨딩드레스 입는 게 여자들 로망이라는데 넌 그런 것도 없어. 그리고 우리 현실적으로 좀 생각하자. 내 친구 상희, 하은이 걔네들은 왜 이렇게 자식도 많어? 걔들한테 내가 뿌린 축의금 한두 푼인 줄 알아? 야, 나 조금이라도 돌려받아야겠다. 잔소리 말고 식 올려 X. 자, 일단 소 변호사님부터요. 네, 결혼을 누가 하는 거냐. 네, 물론 우리의 전통적인 정서상 가족과 가족 간의 집안 사이의 일이다라는 것도 틀린 말은 아니죠. 하지만 많이 세상이 변한 것 같아요. 이제는 당사자의 의사가 제일 중요한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다만 예외가 좀 있지 않겠냐. 이렇게 시어머니가 축의금을 많이 걷어가지고 받아서 한 절반 정도를 주겠다. 이런 말을 미리 해주면 그때는 마지못해서 좀 결혼식 올릴 수도 있지 않냐라는 생각도 드네요. 조건부. 그렇군요. 김하나 아나운서. 저도 결혼을 하는 당사자들이 선택을 해야 하는 문제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정 원하신다면 정말 가족식이나 약식으로 하는 건 어떨까 싶기도 합니다. 자, 교수님. 네, 저도 물론 뭐 당사자의 뜻이 가장 중요하고 요즘은 이제 스몰 웨딩이라던가 아니면 정말 작게 친구들끼리만 모여서 가족하고 하는 경우도 무조건 뭐 응원하고 존중합니다. 그런데 지금 얘기한 이 부인의 결혼식을 안 하는 이유가 사실 조금 설득이 잘 안 돼요. 우리 진짜? 두 부부가 다 내향적이라서 사람들 앞에 서고 싶지 않다 그러는데 결혼식하고 내향적인 성격하고는 조금 다르게 생각을 할 필요도 있다는 생각이 들고 저는 꼭 식이 중요한 건 아니지만 그래도 좀 이렇게 의식이 어느 정도는 중요하다는 생각을 갖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뭐 시어머니, 시아버지도 원하시지만 나중에 아이가 태어났을 때도 엄마, 아빠 결혼 사진이 있는 거하고 없는 거하고는 조금 다를 것 같고 또 나이가 나중에 들었을 때 우리가 그래도 사람들 앞에서 이렇게 축하를 받았으면 좋았을 텐데라는 생각도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결혼식 올리시는 거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개인적으로요. 그러니까요, 박 변호사님. 개인의 선택이긴 해요. 두 사람이 가장 중요하겠죠. 그렇지만 또 일반적으로 결혼식은 대부분 하지 않습니까? 뭐 시기를 이제 3년을 놓치면 진짜 하기 어렵고 아마 부모님께서 그런 점을 지적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좀 전에 김하나 아나운서 말씀하신 것처럼 정 그렇다면 아주 간소하게라도 나마 하면 절충안은 될 것 같아요. 하겠지만 준비하는 것도 힘들고 그래서 조금 이렇게 조용히 이렇게 하겠다라고 하면 그거 어머니 거절하지 않겠거든요. 이거. 그래서 부를 사람은 부르겠다. 필요한 사람은 부르겠다. 이게 중요한데. 부를 사람은 부르겠다. 이렇게 적절하게 절충을 해서 어머님한테 말씀을 하시는 게 어떨까 생각이 듭니다. 그렇군요. 우리 가족 여러분들은요. 근데 절충안이 될 수가 없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아이스초코님께서 김하나가 시어머니의 의도 파악을 못하네요 라고 하셨는데 확실히 이게 수금을 원하시는 거라면 그 절충안이 되게 힘들 거란 생각이 들긴 합니다. 그리고 조은희님이나 자니자니님께서는 차라리 시부모님 리마인드 웨딩 한번 하시라고 권유를 해보라고 말씀을 주셨어요. 그렇군요. 좋습니다.